이게 깜빡깜빡해서 그래. 국지스러운 거야. 깜빡깜빡해. 필름이 깜빡깜빡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 얘가. 이거 화면이 꺼져버리면 꺼져부터 자동으로 꺼져버립니다. 못 꺼져. 이게 도형이 직선이 나왔다는 소리는 해가 무수히 많다는 소리니까 해가 무수히 많으면 다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도형으로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도형의 방정식이야. 도형의 방정식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도형의 방정식 특징이 뭔 특징이 있냐 하면 문자가 기본적으로 두 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개인 경우가 많다는 말은 하나인 경우도 있다 이 소리겠네. 그럼 x는 1 이렇게 나왔지. x는 1. x는 1은 과거에는 방정식 풀 때는 뭐라 썼어? x는 1이라 했으면 국지에 뭐라 썼어? x는 1 해가 나오면 어떻게 했어? 그냥 x는 1만 쓰고 끝났잖아. 그러지? 그런데 x는 1이라는 게 어디에다 나타내면?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또 못 나타내는 애들이 있어. x는 1을 못 나타내는 애들이 있어서 x는 1은 여기에 아주 많죠? x는 2는 다 여가 다 1입니다. x는 1이에요. 얘도 직선입니다. x는 1도 직선이고 해가 무수히 많다. 왜? y값은 모든 실수다 이런 말이 되겠죠? y는 모든 실수이니까 생략을 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이런 도형이 다 방정식이 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에 이름을 붙였고 세부적으로 나아가면 뭐가 된 거야? 직선의 방정식도 있고 원의 방정식 있고 포물선의 방정식 있고 그 외의 방정식도 있으면 도형 많아. 너희들이 알고 있는 도형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어요? 이해되죠? 도형을 방정식으로 다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도형을 어디다 그릴 거야? 도화지 때 그릴 건 아니잖아. 우리의 도화지는 어디냐면 좌표 평면입니다. 우리의 도화지는 뭐라고? 좌표 평면이야. 좀 쉬운 도화지가 뭐라고 하냐면 수직선이야. 좀 쉬운 게 수직선이야. 수직선은 점으로 나타낼 수가 있지. 범위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하나의 문자하고 평면에 나타내는 것은 문자 자체가 일단 두 개라는 소리야. 알겠나요? 평면에 나타내는 것은 다 도형이라 볼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도화지가 참 중요하다 이 말이죠. 도화지는 뭐가 보여야 돼? 도화지 뭐가 보여? 축이 보이는 거죠. 사실 축은 엄청 중요한 건 아니야 엄밀히 따지면. 근데 그냥 도화지만 나타내면 어디다 그릴지 모르니까 기준선을 잡아놓은 거야. 그럼 축이 잘 보여야 돼? 사실 축은 잘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축은 헷갈릴 수가 있어. 뭐만 잘 보입니다. 도형만 잘 보이면 됩니다. 도형의 위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축이 보이는 거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선을 그으면 선이 몇 개로 보여? 세 개로 보이는 거지. 엄밀히 따지면 몇 개만 보이는 거야? 하나만 보이는 겁니다. 도화지에 선 하나만 보이는 거야. 도화지에 선 하나만 보이는 거라고. 그러지? 축은 어떻게 보여야 돼? 보조가 되는 애들이야. 연하게 보여야 된다고. 원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축이 이렇게 보여버리면 마치 선까지 선이 몇 개로 보여? 효민아 선이 몇 개로 보이냐? 네? 집중 안 할 거야? 왜 저 아, 저네 뭐야? 아, 저네. 아, 저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도형을 볼 때는 도형만 보고 이 선들은 보조가 되는 선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선을 보면 뭐가 보여 이제? 선이 보이고 선 그려진 부분이 있고 선 안 그려진 부분이 있겠죠. 아까 지금 방정식은 등식이라 했죠. 등식. 선이 있는 데는 등식이 성립하는 거고 선이 없는 것은 등식이 성립하지 않은 곳이야. 요게 조금 더 고차원적인 대우입니다. 선이 있는 것이 등식인 거고 얘가 y 마이너스 x 뭐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2는 0 등식이야. 이 도화지에서 이 라인은 등호가 성립하는 곳이고 라인이 아닌 것은 그러면 어디겠어? 라인이 아닌 부분. 라인이 아닌 부분 많잖아. 이 부분은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해됐어요? 요거 중요한 사실이야. 조금 더 우리는 요것만 보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아닌 부분. 0이 아니란 말은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떻게? 0보다 크다 작다로 나눌 수가 있죠. 이 선 때문에 영역이 두 군데로 나눠지 도화지가 두 개 잘렸단 말이지. 그러지? 한 군데는 0보다 큰 부분이고 한 군데는 0보다 작은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이거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내용이라 했어요. 등식, 부등식입니다. 그럼 도화지를 다 이렇게 다 등식과 부등식으로 싹 나타낼 수가 있다. 등식이 좀 더 쉬울 거고 부등식이 좀 더 어려울 건데 등식을 알아야 부등식을 넘어갈 수 있어. 왜? 이 선은 뭐가 될 거니까? 경계가 될 거니까. 됐어요?
여기에 있는 점들은 다 이 등식을 만족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점들도 어떤 부등식을 만족하는 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집어 넣어보면 된다 이거야. 알겠나요? 예시 하나만 들어줄게요. 다음에 나올 건데 물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축을 그린 거고요. 원이 있습니다. 원이 여기를 2라 봅시다. 반지름이 2인 원이에요. 현재는 축이고요. 됐어요? 그럼 뭐만 보여야 돼? 원만 보여야 되는 거죠. 원 뭐가 있어? 안쪽이 있고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죠. 아까 직선을 그었을 때는 우리는 위쪽과 아래쪽으로 얘기를 하겠죠. 원은 안쪽, 내부, 외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됐어요? 얘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 2의 제곱 우리 다 아는 거죠. 이 라인들은 얘를 만족하는 애들이고 그 외의 점들은 많잖아. 많지? 얘는 만족하지 않는 점이야. 그럼 수를 집어넣으면 돼. 수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면 안쪽이 플러스면 바깥쪽이 마이너스. 안쪽이 마이너스면 바깥쪽이 플러스 이래 된 거야. 왜? 라인은 0이니까. 0을 지나면 무조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알겠어요? 아닌데요? 같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실은 엄밀히 따지면 있는데 부분적 선을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0을 넘어가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알았어요? 그러면 둘 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이 한 군데만 집어넣으면 그 땅이 아니면 딴 땅이라 이거. 그럼 부등식이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가 여기 아니면 여기 있는 점이라고. 쉬운 점 하나만 집어넣으면 돼. 국지야 어디가 제일 쉽니? 0,0이 제일 쉽죠? 0,0을 넣었어요. 만족해 안 해? 안 해. 그럼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면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 점 중에 쉬운 점 하나 집어넣어. 3,0, 3,0 집어넣으면 만족을 하죠. 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가 아니면 딴 데야. 알겠죠? 됐어요? 그러다 보면 0보다 크면 바깥쪽이구나.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고요. 얘기했습니다. 방정식에 대해서.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도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야. 도화지가 중요해. 우리가 말한 도화지는 뭐야? 좌표 평면입니다. 좌표 평면. 그래서 좌표 평면을 우리는 축을 그림으로써 평면을 네 군데로 일단 구분을 지은 거야. 축이 있고 영역이 네 군데가 있죠. 제 1, 2, 3, 4분면에 대한 이름을 다 정해놨고 요 선에 대한 특징을 얘기했죠. Y축은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을 시키려고 한 거고 X축은 위쪽 아래쪽 구분을 시키려고 한 거야. 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도화지에 대해서 연습을 했던 것이 중학교 과정이고 우리는 여기 문제는 여기 활용 문제를 도화지에 올려서 문제를 풀어달라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었는데 잘 안 보인다? 도화지에 올리면 돼. 도화지는 뭘 잘 잡아야 돼? 원점만 잘 보면 됩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이렇게 잘 보이면 되겠죠. 아니 나는 이쪽 보면 몇 사분면처럼 보여? 4사분면처럼 보이겠지. 힘들면 얘를 돌려. 1사분면 바꿔. 문제가 잘 안 보이면 1사분면으로 바뀌어서 다시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1사분면이 제일 쉬울 거니까 1사분면 다 양수니까 부호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분면은 부호에 대한 생각까지 해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이 단원의 한 절반의 목적은 그거입니다. 좌표축을 잘 놓는다. 좌표축을 놓는 것은 연습. 원점을 어디에 놓을 거냐 연습. 핵심이 되는 부분. 그림이 제일 쉽게 보이는 부분에다 원점을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됐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야. 아무데나 놔도 돼. 아무데나 놔도 되지만 그래도 문제가 좀 쉬워지려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쉬운 점에다 원점을 놓는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야. 서로 얘기하는데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자 그러면 문제를 봐볼게요. 그림과 같이 O에서 수직으로 만난 두 직선도로가 있는 서로 도로 위에 갑과 을이 O에서 각각 720m, 720, 960 떨어진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분속 40분속. 여기서 조심할 점은 학교 문제는 이거 장난치는 사람도 있어. 단위 장난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단위 꼭 읽어야 돼. 분속 미터. 일정한 속력으로 O를 향해서 갑니다. O를 향해서 가네요. 가장 가까워지는 것은 출분 몇 분. 그때 최소 거리 몇 미터. 쓰면 되겠네요. 좌표로 쓰면 되겠죠. 얼마야? 분속 40이니까 시간을 t로 넣으면 요놈이 40t가 되니까 좌표 얘는 960 마이너스 40t, 0. 얘는
밑에서 왔으니까 720 플러스 40t 얘가 무슨 좌표? y좌표네요. 콤마 0 해서 거리 구하고 그때 t값 구하고 거리 구하면 되겠죠. 이 정도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 거리가 안 돼. 이 문제는 이런 문제는 좌표와 놓고 문제를 풀겠다 이 정도입니다. 에? 됐어요? 44번 한번 풀어줄게요. 44번을 풀어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요 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요 식.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 AB의 제곱 거리를 제곱했고 제곱하면 우리는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제곱을 하면 식 자체가 완전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틀이 많이 달라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 기준값은 1입니다. 1. 1의 제곱은 1이죠. 1의 제곱은 1이야. 1보다 큰 수를 제곱하면 훨씬 커져버리고 1보다 작은 수를 곱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더 작아집니다.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더 커질 거고 1보다 작은 수를 더 곱하면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A제곱하고 B제곱이 큰데 A하고 B가 크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뭘로 생각해야 돼? 절대값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맞습니다. 됐어요? 양수 음수에 대한 얘기가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만약에 얘가 양수 조건이 있다. 그러면 말이 되겠죠. 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A랑 A제곱은 누가 더 커? 말하면 안 되겠다 이 말이겠죠. 기준값이 누구다? 1이다 이거죠. 항상 0하고 1하고 1보다 크냐 요 범위가 꼭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2,0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심의 BC 위에 있고 그 좌표가 뭐야? 요 문제 아닌데? 자, 한 점 요거 아닙니다. 2,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심이 자, 2,1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얼마입니까? A고 2,1. 다음 BC 위에 마이너스 1,1. 여기가 마이너스 1,1. 여기가 마이너스 1,1이 뭐다? 외심이다 이 말이죠. 여기가 A이고 좌표평면 위에 한 점 A이고 A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이 있는데 외심이 BC 위에 있어요. 변 BC 위에 있고 변 위에 있다? 외심이 변 위에 있다? 뭡니까 이거는? 직각삼각형. 이게 직각삼각형 일이 되겠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는데 AB의 제곱은 AC의 제곱하고 같고 이 제곱은 이 길이의 제곱과 같겠죠. 피타고라스니까. 근데 우리는 직각삼각형 외심이라 했으니까 요 길이 세 개가 다 같네요. 요 문제네요. 그죠? 요거의 제곱이니까 요거의 제곱 요거의 2배의 뭐 A 뭐 D라고 하면 요놈의 제곱과 같다. 됐어요? 선생님 중선정리 알고 풀려고 했는데 중선정리는 아니었습니다. 직각삼각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세 점이 있는데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값, 모든 정수 신경 쓰라겠습니다. 정수 됐어요? 정수입니다. 다 되는 건 아니고 정수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것은 두 점이 나왔으니까 두 점이 나왔고 B점의 특징이 있네요. 0,-k니까 y축에 있다. 얘는 이런 문제는 좌표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좌표 평면을 꼭 그려야 돼요. 꼭 그려야 됩니다. 왜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어떻게 하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가를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1,1이고 2,2 좀 비율적으로 그려야 돼요. 2,2 비율에 맞게 그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다.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C예요. 하나의 점 B를 고려 가지고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을 그릴 건데 AC는 연결시킬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B를 어디에 놨다? Y축 위에 놨다. 선생님이 움직여 볼게요. 일단 BC는 연결해 놓고 AC는 움직이지 않고 B만 움직입니다. 요거는 너희들이 좌표를 똑바로 놓고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B를 저 위에서 봅니다. 아래서부터 가도 되고요. 현재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위에서 오면 가능성 있는 것은 B하고 A하고 B하고 C가 이등변 삼각형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지? 소영아? 그러지?
어떡하냐? 풀면 안 돼. 넌 지금 풀렸어? 없겠죠? 이건 당연하겠지. 누가 더 길어? BC가 더 길다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러지? 그러니까 A, B하고 AC는 같을 수가 현재는 없어. 위쪽에 있을 땐 무조건 같을 수가 없어. BA하고 BC는 같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왼쪽 오른쪽이 같은 것이 아니라 AC랑 같은 쪽으로 찾아가야겠죠. 왼쪽이 AC랑 같냐 오른쪽이 AC랑 같냐 이거죠. 이렇게 내리다 보면 누가 더 짧으니까 왼쪽이 짧으니까 지금 왼쪽이 같아질 수 먼저 같아지겠죠. 왼쪽이 먼저 같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 BA랑 지금 CA가 같아질 수 있겠다. 이 정도 점 하나 있습니다. 답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질 수가 있나요 지금? 왼쪽 밑에야 오른쪽 같아질 수 있는 느낌이 있네요. 비슷한 점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두 개 찾았습니다. 됐어요? 위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은 같아질 수 없고 왼쪽과 아래 오른쪽과 아래가 같아질 수 있는 점을 지금 이 정도 하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가 답이 나왔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내려가겠죠. 내려가다 보면 이제는 뭡니까? 현재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같아질 수가 있네요. 이 정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같아질 수 있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왼쪽과 위에 같아질 수 있겠고 또 같아질 수 있겠네요. 오른쪽과 위에도 같아질 수 있겠네요.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거네요. 일단은 BA하고 첫 번째 B부터 기준점을 잡는 이유는 알겠죠? BA랑 BC가 같은 점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하고 두 번째는 B가 움직일 거니까 BA는 똑같을 수 없으니까 BA하고 CA가 같든지 BC하고 CA랑 같든지 얘랑 같든지 세 번을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 중에 BA랑 AC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은 방법은 이등변 삼각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수직이등분선. 다시 말해서 얘가 만약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면 이 점을 B점에서 각을 이등분 하다 보면 밑변하고 수직 이등분으로 만났을 거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거꾸로 그릴 거야. 수직 이등분선을 그린 위치에가 B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AC를 수직이등분선을 그리게 되면 AC를 수직이등분선 이 정도 느낌일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다 보면 여기가 B 하나를 찾았다 이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선생님이 이걸 찾는 것은 답을 찾는 건 아니잖아. 하나밖에 없겠다. 여기서 지금 하나가 있다. 요것만 확인하는 거야. 하나만 있다 확인하는 거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풀이는 이 길이 같다로 가도 되고 수직이등분선 교점으로 가도 됩니다. 이거는. 알겠어요? 지금 뭐만 확인했다가 하나만 있다 확인하고 이거랑 같은 거는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같은 게 지금 몇 개 있다? 두 개 있을 수가 있다. 이거랑 같은 것은 이 점에서 거리 구하고 누구랑? BA랑 CA랑 같다로 해서 시간이 나오면 여기서 B 값을 구하고 마찬가지로 BCCA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 해서 식 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올 수가 있어. 하지만 알고 가라 이 말이야. 점을 찍어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여기서 나오겠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죠? 다음.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01, 10, 81 꼭지점은 삼각형의 외심을 있는데 삼각형의 외접원과 BP가 만나는 점주 1, 4, B, Q라고 할 때 A, P, Q 와우. 말이 기니까 그려봐야겠네요. 말이 기니까 차근차근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을 할 때 지금 점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네요. 0,1, 1,0, 8,1. 요 점하고 요 점이 지금 Y좌표가 같네요. Y좌표 같죠? 요게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꼭지점하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어쨌다 외접원을 그렸다.
외접원을 그려 가지고 우리는 뭘 구했다? 외심을 구했다 이 말이죠. 외심을 구했다. 그리고 삼각형 ABC 오케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 나왔고 BP B가 누굽니까? 얘가 B인가요? BP의 직선하고 만나는 점이 일사분면 만나는 점을 이걸 Q라고 놨다. 여기까지 그랬습니다. Q라고 놨을 때 ABQ의 넓이 ABQ ABQ의 넓이 이 도형은 무슨 도형입니까? 근데 지름을 재놨으니까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요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 좌표 구하고 넓이를 구하라 이 문제가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쉬운 문제 아니네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차근차근 그림 그리고 생각을 하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자 차근차근 외심 작도법이 뭐죠? 변의 수직이등분선, 세변의 수직이등분선, 그 다음에 내심은 각의이등분선. 됐어요? 자, 수직이등분선 중에 지금 A하고 C가 좀 쉬운 위치죠. 수직이등분선이 쉽겠네. 0하고 8이니까 이건 쉽겠죠. 여기 위에가 지금 외심이 있는 거예요. 얘의 특징 뭐야? X좌표가 4다. 외심을 어디서 출발한다? 4, 뭐 B라 놓고 출발하면 좀 쉽겠네요. 4, B고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는 썼으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든 여가 1,0이고 0,1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대칭적이 나오겠네. 0,1이고 1,1이니까 대칭적 y는 x 위에 있어야겠죠. 좀 추론할 수 있으니까 b는 연산해도 나옵니다. 연산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야. 이 정도는 상관없어요. 연산해도 돼요. 원래 연산하는 게 맞기 때문에. 단지 이 점하고 이 점이 특징이 있으니까 4, 4가 바로 나온 거지. 원래는 연산하는 겁니다. 얘랑 같다 연산하는 거야. 그래서 4, 4가 나왔고 4, 4가 나왔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1,0에서 자, 너희들 내심 외심 내분점 외분점 구할 때 길이의 b를 이용하면 좀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굳이 안 적고 특히 정수는 그렇습니다. 1에서 4로 갔어요. 똑같은 간격만큼 가면 되겠죠. 1에서 4로 몇 만큼 갔어? 3만큼 갔으니까 얘도 3만큼 가면 되네요. 7, y는 0에서 4로 갔죠. 얘는 8 이래 되겠죠. 맞죠? 그래서 Q도 잡았어요. Q 잡는 이유는 넓이 구하러 가려고 해. 넓이는 여가 직각이니까 요 길이 얼마입니까? 7칸이네요. 7 루트 2. 여기가 수직이니까 요 길이 얘가 이제 루트 2. 두 개를 곱하고 2로 나누면 되겠죠. 맞나요? 7 루트 2 맞죠? 여기는 루트 2 맞고 두 개를 곱해서 2로 나누면 넓이는 7이 되겠네요. 넓이는 7. AB는 4, 7. 그래서 7, 4, 4, 16, 102가 되겠네요. 얘는 그래서 오답. 오류 문제 오류 떴습니다. 이거 오류가 떴어요. 지금. 밀준 왜? 뭐가 왜요야? 집중 안 해? 계속 듣고 있었어. 계속 집중하라고. 집중해서 들어. 얘는 오류 떴어요. 5번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틀렸어요. 100인가요? 76, 42, 7은 110입니다. 이것 때문에 웃었구만 유준이. 저씨. 이게 문제 112.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저번에도 방정식 있었죠. 그 문제는 선생님이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 내셨어요? 매끄럽잖아요. 지금 선생님들은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안 내셨어요? 의견들을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알파근 있었죠. 알파근 4차 방정식에 한 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두 개가 있었잖아. 알파근이 요놈인지 모르는데 얘가 이 중에 하나라고 하면 틀린 말이고 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말이면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 명제적으로는 틀렸는데 존재한다는 말이 깨림직합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한다는 거니까 맞잖아요. 맞잖아요. 시험에 존재를 안 한다라고 했으면 틀린데 그냥 딱 존재한다 그 말만 봤을 때 맞는 거 아니야? 존재하는 게 맞으니까.
아니 내진 안 했어. 예시를 들어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왜 이게 말이 좀 헷갈려서 그래. 좀 그래서 더 알아보고 선생님 그럼 몇 번 내셨어요? 여러 번 냈어요. 자 갑시다. 47번. 그림과 같이 AB가 5이고 3이고 5이고 3이고 ABC, BC 위에 1대 3으로 내분한 점 D 1대 3. 1대 3 나오면 선생님은 그림이 조금 비율이 안 맞지만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AD가 지금 15가 나왔어요. 그래서 BC 길이를 구하시오. BC 길이를 구하시오. 이 말이 되겠죠? 이런 문제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이때 아니면 문제 못 풉니다. 이때 아니면 문제 못 풀어요. 알겠어요? 얘는 보이는 게 얘가 지금 등분이 되다 보면 현재 항상 우리가 지금 BD하고 지금 얘가 지금 등분이 된 길이잖아 이게. 그러죠? 그래서 연결을 하면 이게 중선 정리가 되겠습니다. 중선 정리. 이때 아니면 이 문제를 풀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면 중선 정리를 생각하고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자 삼각형에선 중선 정리 중요한 선입니다. 이거 등분됐으니까 이 길이를 선생님은 AM을 A라 넣고 BD를 지금 B라 넣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중선 정리가 지금 중선 나오면 생각할 게 중선 정리하고 우리는 무게중심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선 정리 넓이에 대한 문제 나올 거고 B에 대한 문제 나올 거고 중선 정리 무게중심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삼각형에서 중선 정리 쓰면 5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은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 2b의 제곱의 2배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 삼각형에서 중선 정리 쓴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에서 중선 정리를 썼습니다. 5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은 루트 15의 제곱 15 플러스 b의 제곱의 2배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문자가 a랑 b랑 났으니까 식 두 개 나왔으니까 해결되는데 BC는 길이는 BC 이 길이네요. BC는 뭘 원하고 있어? 4b를 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식에서 누구를 없애? a를 없애면 되겠죠. a가 여기가 두 마리니까 양변에 2를 곱해서 양변을 두 개를 더해버리면 a가 사라지고 b 값만 나옵니다.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이때 그래서 삼각형에서 여기가 아랫변 중에 밑변에 등분점이 나오면 중선 정리를 꼭 생각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3등분 되면 이렇게 중선 정리 이렇게 중선 정리 쓰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때만 사실 풀 수 있는 사실은 중선 정리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평행사변형 나오면 이렇게 해서 얘가 수직 2등분 되잖아. 그럼 이쪽에서 중선 정리. 알겠어요? 생각하고 있어야 넘어갈 수가 있다. 중선 정리가 식이 좀 복잡한 식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식이 아니잖아 보통은. 증명을 해서 알아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삼각형의 중선 정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특히 우리 문제는 어떤 문제 많이 나오냐면 얘 제곱 이 문제 많이 나와요. 한 점에서 기준에서 얘 제곱 얘 제곱. 그래서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 보통은 P, A, B. P가 움직이면서 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오. P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PA제곱, PB제곱 이렇게 나온다고요. AB는 고정이고요. P가 움직인다고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가 PA가 되고 PB가 될 건데 P가 움직이다 보면 PA 값도 달라지고 PB 값도 달라지니 변수가 두 개가 되는 거니까 문제가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겠죠? 이게 이해되죠? 됐어요? 그런데 여기가 M이야. 이렇게 되면 P가 움직이면 뭐가 움직여? 요것만 움직이잖아 지금. 원래 이거의 제곱은 요거 제곱 두 배잖아. 아까 P가 움직이다는 부분은 얘도 움직이고 얘도 변했을 거라고. 근데 얘를 식을 바꾸다 보면 누구만 움직여? 얘만 움직이잖아 이렇게. 이 변수가 하나로 바뀝니다. 이 문제가 더 쉬워지겠지. 두 개보다는 하나로.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PA제곱, PB제곱, PA제곱, PB제곱 나오면 연결해서 중선 정리 넘어가야 문제가 좀 편하게 풀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형태는
이걸 이용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풀려면 너무 복잡한 문제가 나와요. 예? 꼭 기억하십시오. 예? PA제곱, PB제곱은 중선정리야. 이렇게 시작점에서 PA제곱, PB제곱 나오면 PA제곱, PB제곱 나오면 무조건 중선정리로 가야 문제가 편해진다. 이런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물론 중선정리를 안 풀면 안 풀리나요? 그건 아니야. 풀리는 문제도 있어. 예? 풀리는 문제도 있고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나는 안 풀리는 문제를 위해서 무조건 써라 이 말이겠죠. 됐어요?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고. 힘든 문제가 있어요. 다음 8번. 아까 했던 문제네요. 자, ABC가 있어요. ABC가 있어요. ABC, BD가 DC의 3배야. BD가 DC의 3배라는 말은 얘를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여기를 D를 잡았다 이 말이네요. 맞나요? BD가 DC의 3배. 이해되시죠? 만족시키는 BC. 감사합니다. BC 위에 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AD의 제곱하고 BD의 제곱 하고는 AB의 제곱, AC의 제곱 요거 내용이네. 됐어요? 그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식은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AD 제곱, BD 제곱을 AB 제곱, AC 제곱으로 연결을 해달라는 요구야. 연결을 해달라 이거지. 조금 전에 했던 그림과 똑같네요. 뭐야? 중선 정리를 써라 이거죠. 그러면 새로운 선이 발생을 했죠. 새로운 선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쓸 때는 지금 문장 이렇게 쓰면 AD, BD 가면 A하고 D를 쫓고 B하고 D 하면 B하고 D를 쫓잖아. 그럼 그림이 좀 힘들어집니다. 생각이.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문자로 놔버려요. 문자로 얘를 A라 넣고 B라 넣고 뭡니까? 이 한 칸을 C라 넣고 그 다음에 여기를 X랑 Y로 놨어요. 됐어요? 문자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중선 정리가 몇 개 나와? 2개가 나오겠죠. 거기서 2개 나와?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고 맞나요?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올 거야. 식이 2개 나오는데 우리 핵심은 뭐냐면 식을 AD, Y고요. BD는 C로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AB는 A로 표현됐고 AC는 B로 표현됐습니다. 표현 안 될 문자가 뭐야? X가 핵심입니다. X를 중선정리 쓰고 중선정리 쓰다 보면 X가 둘 다 나오겠네. X를 제거시키면 이러한 식이 등장을 합니다. 됐어요? 그럼 얘기했어요. 2개 식을 줬고 핵심은 X야. 이런 식이 똑같이 나와. 이런 형태가 똑같이 나온다고요. 똑같이 나오고 지금 핵심은 지금 A만 제거하면 된다 이 말이죠. A가 2마리 있으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서 2개를 더해버리면 사라진다.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얘로 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식은 복잡하게 길 수도 있는데 그대로 폼 정리하면 돼요. 핵심 누구라고? X만 제거한다고 생각하고 적으면 그냥 나옵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다음 문제가 좀 너희들이 2점이 점이 나오는데 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했다? 수직선에서 얘기했다 이 말이죠. 수직선에서 얘기를 했고 하나는 P점이고 하나는 Q점이야. 루트 2가 여기 있고 루트 3은 여기 있는 거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식을 봤더니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보면은 루트 2하고 루트 3을 가지고 루트 2하고 루트 3을 가지고 루트 2하고 루트 3을 가지고 갖고 놀았다 이 말입니다. 식을 변형했다 이거야. 얘는 뭡니까?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나는 모르겠다 하면 내분점, 외분점을 식을 적어놓고 다 빼기니까 외분이겠네요. 외분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면 식을 M-N 순서 들어갑니다. MB-NA 요 순서대로 적어줘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하고 얘를 맞추는 게 1번이야 지금. 그럼 첫 번째는
2 빼기 1로 맞출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식을 보면서 얘를 집어넣고 얘를 읽어내면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고 2 대 1이네요. 2 대 1이에요. 누구? AB. AB입니다. 루트 3의 위치가 먼저 시작했고 루트 2의 위치가 두 번째 시작한 겁니다. 루트 3의 위치 여기를 2대 1로 외분했다. 여기를 2대 1. 여기서 2고 여기서 1이에요. 여기서 2고 여기서 1이에요. 됐습니까? 이 문제는 정확한 위치는 찾지 않아도 되지만 문제 외신 문제 풀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라겠어요. 여가 2이고 여가 1이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연하게 연필로 연하게 하고 기준이 되는 이 값을 1이라고 놓고 이 비율에 맞춰서 1을 쓰면 돼요. 순서 이해됩니까? 연하게 2대 1로 놓고 여가 2대 1이면 여가 1이 되겠죠. 이 비율에 맞춰서 여기 칸을 작성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점이 비율적에 맞게 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뭐 히덕거리고 놀고 있어. 정신 차려. 문제가 왜? 아까 답지 잘못 나온 거 그 얘기하고 있어 지금? 진짜 잘못 나왔어요. 그래 잘못 나왔다고 그래. 그 문제 잘못됐다고 그래. 얘기해줬잖아. 잘못 나오는 답이 똑바로 나왔어? 어? 제가 풀이 과정 틀린 거 찾았어요. 찾았어? 그걸 왜 찾아? 내가 알려줬는데. 자, 도형은 그림입니다. 도형 그림. 예. 55분이라고? 네. 알았어. 여기까지 가야 되고 53분까지 가야 돼. 53분까지는 가야 된다고. 자, 도형 A하고 B가 있는데 AB의 거리는 자, 중요한 점은 A하고 B죠. 좌표네, 좌표. 좌표잖아. 그럼 평면으로 가겠죠. 근데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평면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 선으로 가겠지. 선으로 갔다는 것은 얘를 이렇게 마이너스 1,3, 2,6 이거 찍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선일 거니까 얘를 연결하는 직선 위에만 놓을 거니까 그냥 얘라 놓으면 돼요. 그냥 여기가 지금 A라는 점이 있고 여기가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으면 돼요. 어차피 직선 위에서만 놓을 거니까 A라는 점, B라는 점이 있는데 현재 도형을 그릴 때 이 문제가 내분점 문제일 때는 내분점 문제라고 판단이 되면 좀 넓게 그려도 됩니다. 근데 외분점이라고 생각이 되면 얘를 좀 작게 그려야 돼요. 판단이 안 되면 어중간하게 그리는데 일단 작게 그리는 게 좋겠지. 큰 것보다는 작은 게 그려야지. 배 바깥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알겠나요? 그래서 B를 이 정도 찍으면 안 되고 좀 더 가깝게 찍어라 이 말이야. 외분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얘를 연장선 그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설명이 된 거야 지금. 좌표만 쓸 뿐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3 여기가 2,6 AB가 AB의 두 배가 B하고 C의 거리라고. AB의 2배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B에서 시작해서 2배 가니까 이 거리 2칸 가면 되겠다 이거죠. B에서 시작해서. 그럼 왼쪽으로 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왼쪽으로 갔어. 이 정도 있겠죠. 오른쪽으로 갔어. 여기 정도 있겠죠. 여기가 C1, 여기가 C2 이렇게 되겠죠.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굴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2칸 갔고 얘를 기준으로 2칸 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림을 그리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다는 것을 분명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열어야 되면 생각을 열고 그러면 문제를 풀면 마이너스 1, 2 아까 말했죠. 마이너스 1, 1 비율적으로 오른쪽으로 3칸 간 거죠. 왼쪽으로 가면 당연히 얼마입니까? 얘가 마이너스 4 보인가요? 이게 정수면 보입니다. 확실히 분수이면 이렇게 계산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내분점 외분점 가도 돼요. 하지만 정수인 것은 쉽게 보여요. 3, 6이니까 얘가 0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뭐냐 마찬가지 2칸 가면 되겠죠. 플러스 3 이렇게 갔다 이거야. 그럼 외분점 쓸 필요 없어. 플러스 3 플러스 여기는 8이 되겠고 3, 3 여기는 12 이렇게 쉽게 나오잖아. 이 그림만 그리면 쉽게 보이는 거야 이거. 요거는 뭐 시간 줄이려고 하는 거야. 한번 써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자,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과 외분한 점이 C, D입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자, A, B를 M 대 N으로 갔는데 M이 더 큽니다. 일단은 이거는 정해졌겠죠. 근데 이게 안 정해진 문제는 말이 완전 달라집니다. N이 더 크면 A, B가 이렇게 있는데 내분점이 M이 크면 이쪽으로 넘어갈 건데 N이 커버리면 이쪽으로 온다 이 말이죠. 완전 생각이 달라집니다. 요거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내분한 점도 있고 외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제 무조건 M이 커졌을 때 내분과 외분한 점이 CD로 나왔을 때 어떤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A하고 B를 갖고 점 있는데 내분한 점과 외분한 점은 어떤 관계가 있다 이거지. 이거는 아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공식이다 이 말이겠지. 이 공식이라는 것은 외워두면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는 있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자, 봅시다. 문제를 봤더니 내분도 있고 외분도 있으면 점을 어떻게 찍어라? 가깝게 찍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오른쪽 열어놓은 이유는 알겠죠? M이 더 크다 했으니까 오른쪽은 좀 열어놓은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 내분점이 C가 있고 외분점이 D가 있어요.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AC가 M이면 BC는 N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표현할 수 있는데 AD가 M이면 BC는 N이다. 얘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B니까 하나밖에 못 써요. 여기 또 M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일치하는 것이 없으니까. 쓰려면 요 길이가 지금 n-n이니까 이놈을 ma, na, 여가 mb, nb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아요. 알겠나요? 그래서 선생님은 따로 작성하겠습니다. 따로. 얘는 뭐야? 지금 b잖아, b. 그리고 두 개의 문제가 똑같이 어떤 a, b를 기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a, b를 가지고 c를 잡았고 a, b를 가지고 d를 잡았어. 그러면 두 개의 연결고리는 누구다? a, b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두 개의 연결고리 누구다? A, B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AC는 A, B가 기준값이라 했어요. 기준값을 가지고 AC는 이거 분의 이거 맞나요? A, B가 기준값이니까 AC는 이거 분의 이거 맞나요? 중요한 사실이야. A, B가 나왔고 나머지 애들은 A, B가 1이라고 놓고 비율로 문제를 풀면 되면 마찬가지로 AD는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죠. 그럼 여기가 얼마야? M-N이 되겠죠. 이건 비율입니다. 따로 위에 아까 달라 해? 위에 거는 다른데 A, B가 기준이 되니까 누구? M-N이 기준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데는 지금 AD는 요 놈이 되겠죠. 기준이 누구고? M-N이 기준이고 N만큼 가라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빨간색으로 써줄게. 얘가 M이고 B가 다릅니다. 얘가 N이고 여기가 뭐라고요? M-N이면 AD라는 N은 AB가 기준값이고 이만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AD는 M-N이 기준이고 N만큼 AB에 대해서 같다 이 말이죠. 식 쓸 수 있겠습니까? 요 식을 쓸 줄 알면 너희들 비율 관계, 닮음에 대한 식을 쉽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걸 써야 식이 좀 더 빨라집니다. 됐습니까? 식 쓰고 연산해서 넘어가는 두 줄 정도가 생략이 되는 거야. 이걸 쓸 줄 알면. 기준값을 갖고 쓰는 연습. 알겠죠? 그러면 얘 두 개만 연결시키면 되겠죠. 연결고리는 누구겠어 지금. 시계 봤더니 힌트가 있잖아요. 얘는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문제를 봤더니 AB, AC, AD의 관계니까 이렇게 식을 친 거야. 여기 누가 없어? MN이 없죠. MN을 어떻게 하면 제거가 될 건지 고민을 좀 하면 됩니다. MN이 봤더니 M 플러스 N, N 마이너스 N. 다항식은 힘듭니다. 분모가 다항인 것은 계산이 연산이 힘들어요. 그리고 문제 힌트도 있어요. 뒤집어라 이거네요. 뒤집어라 C라 쓰겠습니다. C 분의 1은 뒤집어라 M N 플러스 N B분의 1 얘도 뒤집어라 D분의 1은
n분의 n-n b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됐습니까? 그러면 두 개의 식을 어떻게 하자? 두 개의 식을 어떻게 하면 두 개를 더하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좌변은 c분의 1 플러스 d분의 1이고 우변은 n분의 2m b분의 1이 되겠네요. 그리고 사라져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c분의 1 더하기 d분의 1이 b분의 1이다. c분의 1 더하기 d분의 1이 b분의 1의 2배가 된다. 어떤 식이야 이거? 조화수열입니다. 조화수열. 이렇게 기억하면 좀 더 기억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b분의 1은 c분의 1 더하기 d분의 1을 2로 나눈 거다. 역수의 평균입니다. 역수의 평균 c분의 1 요거의 역수 이거의 역수의 합의 평균이 이것이다. 이게 식 자체가 조합평균 서류입니다. 아시겠죠? 외우는 방법까지 알려줬으니까 이게 혹시 나오면 한 번씩 써봐야 돼. 근데 잘 안 쓰는데 왜냐면 네 번째 나오면 구하고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한 번씩 써보면 문제를 좀 더 푸는 데 도움 될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